안녕하세요. 쿠트라 뉴욕 IP 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IP 데스크의 양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지식재산권 이야기 11번째 시리즈로 디자인 특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에선 디자인과 특허가 분리되어 있고 디자인 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미국에선 디자인이 특허의 한 종류로 보호받으며 특허법의 틀 안에서 등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즉, 나만 이 디자인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니라 남이 내 디자인을 못 쓰게 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은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출원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4년이고 그 이후에 출원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실용 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는 특허 유지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디자인 상표나 디자인 저작물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각각에 대한 차이점은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미국 디자인 상표, 디자인 특허, 디자인 저작물 구분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마다 보호 범위, 존속 기간, 등록 성공률, 절차, 비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대신에 저작권이나 상표의 일종인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혹은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으로 실용 특허보다 등록률이 높고 출원비도 더 저렴한데요. 상업적 가치가 충분한 디자인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에게 출원을 권하는 편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디자인적인 요소가 해당 상품의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후발주자가 모조품을 만들어 팔기 쉬운 데다가 실용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이런 점에서 디자인 특허는 소비재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들이 디자인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1차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미국 특허법 제171조는 공산품, 제조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이는 이 법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공산품 또는 제조품의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제조 물품성, 신규성, 독창성, 장식성 또는 신미성, 비자명성 또는 진부성, 그리고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인 실시 가능성과 명확성,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 변호사님과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받으려면 디자인이 Article of Manufacture, 즉 공산품이나 제조품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먼저 공산품의 의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판례에서 특허법 171조에 명시된 공산품을 손이나 기계로 만든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분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공산품이란 새로운 형태, 성질, 특징 등을 인위적으로 부여해서 만들어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공산품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산품에 적용되거나 구현된 디자인에 대해 법의 보호가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산품의 배열, 형상, 모양, 제조품 표면에 적용된 장식적인 디자인, 특정 색상 같은 것들이 디자인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산품의 형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손이나 기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산품 요건을 적용한다면 보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동요건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상표청은 1995년에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아이콘을 소재로 한 디자인 특허의 심사에 적용되는 지침을 새로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이 특허를 받으려면 첫째, 아이콘이 컴퓨터 화면, 모니터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패널에 게시되어야 하고, 둘째, 아이콘이 단지 화면상의 그림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아이콘을 게시하는 컴퓨터 작동에 중추적이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심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휴지통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7년에 취득한 디스플레이 화면 일부에 대한 아이콘 디자인 특허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컴퓨터를 써보신 분이라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디지털 화면의 GUI,
즉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아이콘도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예시로 애플사가 2009년에 디자인 특허로 등록받은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화면 일부에 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몇 년 전 애플과 삼성의 특허 심해 소송에서 이슈가 되었던 디자인 특허 중 하나이기도 하죠. 네, 공산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3D 디자인일 필요는 없군요. 특히 프로젝션, 홀로그래픽 영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매끄럽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산품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계속 진화 중이라 앞으로 특허상표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특허의 두 번째 요건인 신규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신규성은 디자인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 특허와 식물 특허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명세서의 첨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선행 기술과 같다면 이는 신규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 본인이 디자인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발명자는 해당 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을 간행물, 카탈로그,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판매한 시점 또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이 디자인을 공개한 날짜 중 제일 우선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이 12개월을 넘기면 특허는 영원히 못 받게 되니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분야에 대한 문외한은 두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고 반면 전문가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잘 구분해내잖아요. 선행기술과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네, 일반적 관찰자의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즉, A라는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는 B라는 디자인과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사해서 원래 B를 구입하려던 보통의 소비자가 A를 구입하게 된다면 A 디자인은 신규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 디자인 특허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군요. 네, 그리고 이때 두 디자인에 대한 개별 요소 각각을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디자인 특허를 받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독창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독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그 디자인이 충분히 발명적이며 관행적인 디자인이 아닌지를 보는데요. 변호사님,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잘 알려진 물건이나 사람 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모방하는 디자인은 독창성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법원 판례에서는 머리, 목, 팔 부분을 뺀 여성의 몸통 실루엣으로 이루어진 오토바이 손잡이 디자인 특허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체형을 완벽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성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식성, 심미성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 순전히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주로 장식적인 요소에 대해 법적 보호가 미치는데요. 이때 개별 디자인 요소 각각에 대해 기능적이냐 장식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공산품 전체에 대해 판단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들어간 목적이 장식적인 것에 가까우면 장식성 요건을 충족하고요. 반대로 주로 실용적인 기능을 위한 디자인이라면 장식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이힐 디자인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나선형 구두의 디자인은 주로 장식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기능적인지 여부를 판단한 요소로 그동안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리지널 디자인과 다르게 디자인할 경우 해당 공산품의 기능에 영향이 있을 때, 문제의 디자인이 삽입된 공산품에 대해 실용 특허를 받았을 때, 해당 공산품 광고가 디자인의 기능성을 강조할 때 등의 상황에선 기능적 고려에 의한 결과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비자명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성에 이어 비자명성도 모든 종류의 특허에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알쓸미지 10편 미국 실용특허 요건 이해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디자인 특허에 있어 비자명성은 어떻게 판단하죠? 앞서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 관찰자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비자명성은 해당 공산품을 디자인하는 통상적인 기술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이 얼마나 뻔한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인 실시 가능성과 명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시 가능성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평균적인 디자이너에게 해당 디자인을 충분히 설명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명확성은 특허를 받으려는 출원서에 기재된 청구한 범위가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해석되는가를 가리킵니다. 변호사님,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나선형 구두급으로 디자인 특허를 받은 하이힐을 다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출원서에 하이힐을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만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적 기술자인 구두 디자이너가 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며 하이힐 디자인을 정확히 구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실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허심사관으로부터 등록 거절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또한 하이힐 도면에 일관성이 없어 동일한 디자인 요소가 측면 디자인과 상하 디자인 도면에 각기 다르게 그려져 있다거나 도면을 통해 정확한 디자인 형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 디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때는 사시도와 정투당 도법에 따른 육면도, 즉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가 정확하고 일치하도록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디자인 특허 도면에 실선과 점선이 혼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고 넘어갈까요? 디자인 특허 도면에서 실선은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즉 특허권을 주장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반면에 점선 또는 파선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부분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이 자료 화면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던 애플의 디자인 특허 명세서 도면 중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의 디자인에서 실선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스마트폰의 윤곽, 카메라 렌즈 부분, 충전기 꽂는 구멍, 스위치 버튼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용 특허의 경우 출원 심사 과정에서 특허법 101, 102, 103조에 의거한 신규성, 비자명성 진보성, 특허 대상 적격성 관련 거절 통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디자인 특허는 특허법 112조가 요구하는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불비로 인한 거절 통보, 즉 발명이 실시 불가능하다거나 디자인이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을 받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하니 출원을 앞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면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디자인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상표청의 심사 지침에 따르면 특정 인종, 종교, 성별, 민족 또는 국적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자사 디자인 중에 권리화가 가능한 대상을 물색 중이신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께 오늘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3가지 절차와 등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출원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IP데스크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웹사이트에서 IP데스크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코멘트 남겨주시거나 뉴욕 IP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